여러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이 삶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 또는 우연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우주 시민 의식. 여러분들이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라면 여러분들이 성숙하든 성숙하지 못하든 영혼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매우 건강한 마인드. 인간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잠깐 잊어버렸지만 어느 정도 이 우주의 이치를 조금이나마 감을 잡고 이해한 영혼들이라면 장착하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바라보는 건강한 기준은요.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뭐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고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들에게는 영생이란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것뿐이다. 내가 무엇의 사랑에 빠질지는 명확하게 예측하거나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내 운명도 내 영혼의 운명도 우리는 확신하거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그런 무한한 기회와 예측 불허한 나의 가능성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게 바로 영혼 마인드에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입니다. 난 뭐든지 잘할 필요도 없고 뭘 증명시켜 보일 필요도 없고 남들하고 이길 필요도 없고 단지 이 영생을 사는 무한한 우주에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며 무엇이 되고 싶은지 수없이 체험하고 두드리면서 내가 되고픈 나의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이 길이 매우 즐겁고 절대 성급하지 않고 설레고 짜릿하고 많은 가능성 앞에서 마음을 열게 되는 내가 뭘 못하든 뭘 싫어하든 그것조차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못하는 것도 배워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싫어하는 것도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바로 영혼 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기준은요. 세상은 나에게 많은 성장과 체험과 사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세상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날 굽어 살펴서 상과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며 수많은 층이 형성되어 있고 수많은 공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장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든 이 다른 영혼들과 함께 이끌려서 공명과 충돌과 확장을 통해서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허물을 벗을 수밖에 없고 고정관념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한층 더 진실한 나에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나를 알게 되고 새로운 나의 꿈, 나의 사랑, 나의 개성, 나의 열망, 나의 의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무한한 기회의 장이 바로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영혼의 마인드입니다. 세 번째로 삶을 대하는 올바른 가치관이란 결국에 인생은 영생은 체험이 전부다. 무엇을 체험했는지 그것이 기억이 되어서 깨달음이 되어서 내공이 되어서 지혜가 되어서 영혼의 본질로 남게 되고 이 영혼이 보관할 수 있는 건 사진도 물건도 돈도 한 생명도 오로지 기억뿐이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한 실체는 기억이고 결국 기억은 체험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영혼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 어떤 이득을 받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또는 그 경험이 충분히 즐거웠는가, 의미가 있었는가, 내 취향에 맞았는가, 나의 성장에 기여를 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결국에 기억과 깨달음과 성장한 자기 자신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체험을 중시합니다. 이러이러한 체험이 나의 개성을 개발하는 데 기여를 했다면 또는 이런 존재들과 사랑하는 체험이 나한테 두고두고 영생의 시간 동안 추억이 되고 뜻깊은 기억이 됐다면 또는 이러한 체험이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계기가 된다면 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업적을 세운 삶을 살았어 라는 식으로 내가 나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런 힘든 상황을 스스로 타개를 했기 때문에 깨달은 지혜가 많이 쌓였다면 의미 있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체험이 의미 있는지는 영혼마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바라보는 삶은 무한한 체험의 연속입니다. 뭘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체험할 뿐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건 결국에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들 입장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가졌어도 이 생이 끝나고 나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상대의 영혼도 상대의 인간도 다시 그 관계를 지속시키거나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찰나의 순간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영혼들은 체험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 체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보다 그 체험 자체가 의미가 있기를 바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는 때로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저택을 샀다는 게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영혼들은 대저택을 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죽으면 내 게 아니거든요. 대저택을 샀는데 그 집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영혼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쳤던 과정과 그 사이에서 얻게 된 깨달음,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느꼈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 중요한 거지. 나 대단한 사람이 됐어. 해냈다. 이게 중요한 건 덜하다는 뜻이에요. 무언가 성취한 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체험 그 자체, 그 체험이 의미가 있든 깨달음을 줬든 그 체험 자체가 그냥 즐거웠든 사랑을 느끼게 해줬든 뭐가 됐든 간에 체험 자체의 의미, 체험 자체의 즐거움, 체험 자체가 주는 감동이 훨씬 중요한 게 영혼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런 체험들이 모인 곳이 바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한테 있어서 삶이라는 건 자꾸 무언가를 지켜내고 무언가를 쟁취하는 거라면 영혼들한테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끝없는 연속의 순간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른 존재를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무한한 우주의 분신이자 조각인 소중한 순수한 빛이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영혼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듯 다른 존재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소중한 너와 내가 관계를 잘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인드로 다른 영혼과 다른 상대방을 대하는 게 건강한 우주 시민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죠?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구는 명백하게 저차원 행성이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인간 마인드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욕망의 실현 도구로 바라보고 그걸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소중한 걸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면과 외면 모두 자기답지 않게 뜯어 고치고 교정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인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먹고 자기의 니즈, 자기의 열정, 자기의 꿈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더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건 당연하며 자기를 괴롭혀서 실적이 나온다면 자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괴롭히겠다는 이런 자기를 도구 취급하는 마인드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도구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체로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생명체로서 자기 자신을 대하면서 동시에 타인이 타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나는 내가 소중한 거 알아서 날 소중하게 대할 건데 네가 니를 함부로 대하니까 나도 너를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나만 귀하고 다른 사람들은 귀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건강한 우주 시민의식이라고 볼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바꿔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 시민으로서 알고 있는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동등하게 소중한 모두가 똑같은 레벨이란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개성이란 뜻이 아닙니다. 동등하다는 거는 똑같이 귀하다는 뜻이지 똑같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존엄성이 있다는 거지. 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거나 똑같은 수준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준은 다릅니다. 개성도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이 고귀합니다. 그거를 우주가 여러분들한테 넌 고귀해라고 확답해주지 않고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들한테 넌 고귀해라고 확답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건강하고 현명한 우주 시민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귀하고 소중하며 다른 존재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이 안에서 자기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지구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건강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식 내에서 행동하실 수 있겠죠.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한데 네가 너무 선을 넘으면 난 정중하게 거절할 거야.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한데 네가 너무 나한테 다 맞춰주고 호구처럼 굴면 나는 못 이기는 척 모르는 척 너의 이런 희생을 내가 다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만큼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도 해볼 거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시면 좋겠어요. 저를 너무 배려해 주실 필요 없고 우리가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맞춰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당신이 행복한 모습도 보고 싶거든요. 이게 바로 건강한 우주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귀한 걸 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든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마치 양심을 어긴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잡아가고 벌금을 내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것에 느껴지는 기쁨과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선을 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켰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이건 인간 마인드예요. 그 이득은요, 저는 설명해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주 시민의식으로서 각자의 몫을 하고 다른 존재들을 존중했을 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있어요. 분명히 많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이 우주 시민의식을 이득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지구 마인드거든. 근데 그건 아시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호구 잡히는 게 아니라 비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밸런스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다른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애정하고 감동받으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지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체험을 하셨거나. 사람들은 처음에 지구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지구를 환경을 배려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환경 오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불안 요소가 생기고 불편 요소가 생기고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존재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결국 우리한테도 가장 베스트구나.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렇게 사는 게 이득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별로 와닿지 않거니와 여러분들의 인간 마인드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한층 성장했고 조금 더 성숙한 가치관을 학습할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득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존재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삶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상을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들 혼자만 잘한다고 잘 돌아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건강한 우주 시민의식에서 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떠나갑니다. 이것들을 싫어한다고 좋아한다고 시간이 더 빨리 오거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지는 않아요. 어차피 다가오는 시간 너무 힘 빼지 말고 저항하지 마세요. 물살을 거스르지 마세요. 물살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세요.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 선 내에서 방향을 선택하세요. 역행을 하는 것이 인내심을 요구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다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순간이 꼭 결실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처럼 인내가 필요한 순간만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흐름을 타고 이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가는 것도 빠른 길이고 좋은 성과입니다. 힘들고 굳센 의지를 가져야지만 좋은 성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리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의 길만 보여주지 않아요.
분명히 흐름이 있지만 그 흐름은 수십, 수백, 수만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흐름을 타라는 거지 아무 흐름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있다면 위로 올라갈 때 어느 위로 올라갈지는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싫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두렵다. 이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싶다. 이건 저항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항과 선택을 구분하세요. 시간이 준 혜택을 누리려면 시간이 나한테서 무엇을 가져가는지보다는 무엇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시간이 무엇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그걸 직접 수령해야 됩니다. 시간은 기회를 줍니다. 명확한 무언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실체가 있는 익숙한 것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직을 합니다. 그 이직하는 회사가 좋은 곳일지 여러분들이 더 잘 적응을 하고 유능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존의 회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회사는 갈 수 없습니다. 단지 가능성을 위해서 익숙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삶이란 본디 그렇고 시간의 흐름이란 본디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익숙하고 확신할 수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 것들을 놓아줘야만 하며 여러분들이 놓고 싶지 않아도 시간은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등을 떠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삶에서 빠져나간 것들을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충분히 내 삶에 멋진 역할을 했다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사랑으로 보내준 뒤에 그 빈자리에 들어올 만한 것들을 가장 내 마음이 환영할 만한 하나에 집중을 하면서도 그 새로운 기회가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숙제와 또 다른 미션들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바로 건강한 우주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때로 여러분들에게 달가운 선물을 주면서도 동시에 달갑지 않은 숙제를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달가운 선물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해서 더 새로운 걸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 한층 더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공명과 충돌과 확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지가 깨어지고 아집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낡은 감정들이 공명되고 확장되고 분출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더 가벼워질 거기 때문에 더 나은 삶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반동값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위기로 다가오거나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가능성을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지금 놓아주나 죽었을 때 놓아주나 똑같다는 걸 안다면 조금 더 쿨하게 놓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생에서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언젠가 끝날 거라면 글쎄요, 오늘 끝나든 내일 끝나든 크게 차이가 있나? 그 챕터가 마무리가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제2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니까 오히려 이전 챕터가 아쉬웠다면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힘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엔 더 즐겨보자, 더 사랑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의지를 불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이 삶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 또는 우연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난 게임을 즐겼고 이만하면 원도 한도 없어. 그때까지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주란 원래 그런 곳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간절하면, 원한다면 전투적으로 덤벼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도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내 사랑조차 내 감정조차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엔 영원할 것 같죠? 아니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한층 더 성숙해진, 어쩌면 다른 개성을 가진, 전혀 다른,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도, 그 과거의 기억을 해석하는 관점도 당연히 바뀌겠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취향은 지금 이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이 들고 아쉬움이 들 것 같으면 더 열렬하게 살아보세요. 언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음 챕터로 가야지 라고 이별을 고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6번째로 건강한 우주 시민의식을 가진다면 사랑을 대하는 건강한 방식 또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란 너무너무 갈망하고 소유하고 싶고 받아내고 싶은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러겠죠? 하지만 영혼들에게 사랑이란 알아가는 것, 다른 존재와 연결되고 친밀하게 교감과 소통을 하는 것, 확인 받아내는 게 아니라 수신만 하는 게 아니라 발신도에서 수신과 발신이 같이 되는,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의 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나도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긴밀하고 친밀한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영혼들이 바라보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란 결국 깊이가 다를 뿐 아주 풍성한 거대한 영역대인 거예요. 누군가는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눈이 마주치면 함께 깔깔 웃는 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정말 눈빛만 봐도 서로의 진심을 다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주 깊이 헤아리면서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연결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사랑이라는 건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척의 영역이고 연결의 영역이에요. 절대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느끼는 상태, 연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들한테 있어서 사랑이라는 거는 개척 구간, 깊이 연결되는 게임, 잠수, 상대방과의 티키타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한 존재와 한 존재가 1대1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삶에서 사랑했던 모든 대상과 집단과 공간과 어떤 물건과 어떤 꿈과 이상, 어떤 직업과 행위와 활동들과 그냥 그 나라, 행성, 특정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많은 걸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우주 안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구나. 우리가 쌍둥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는 심지어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게 사랑의 본질이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혼들이 바라보는 사랑에 대한 인식이에요. 사랑은 알아가는 것, 연결되는 것, 연결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 마인드에서 바라보는 사랑은 소유이자 의존입니다. 하지만 영혼들이 바라보는 사랑은 존중이자 공유이자 연결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형태가 소유나 의존이나 태악질이나 강박이나 욕망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독차지하고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다른 존재와 정신적으로 친밀하게 교감이 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긴 아니지만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우리는 얕게든 깊게든 연결되었음을 느꼈다. 그런 사랑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안정감, 사랑받고 싶다라는 느낌은 사랑을 받았을 때 채워지지 않습니다. 단절감에서 느껴지는 결핍이기 때문에 연결성을 느끼기만 하면, 심지어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지 않아도 나 혼자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시도를 혼자서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사랑의 연결성을 느끼게 될 거고, 혼자서 사랑을 확보하게 되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가 필요하지도 않거니와 상대가 사람이 아닌 자연이나 이 우주의 불특정한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타인을, 세상을 이해하고 친밀하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결핍감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안정감과 연결성의 회복을 느끼면서 아,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